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재건축 시장 상승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서울 부동산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견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분간 집값 상승세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민숙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는 미래의 그림을 잘 그려야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와 함께 미래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투자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민숙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민숙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목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염창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으며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한데요. 여의도, 마곡지구는 물론이고 9호선을 통해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님, 양천구 목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학군과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인데요. 염창초등학교와 중학교, 양동중학교 등 주변의 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비롯해 거주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목동에 호재로 작용할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월드컵 대교가 개통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월드컵 대교 완공 시 합정과 마포, 또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의 요충지와의 접근성이 크게 올라갈 전망인데요. 덩달아 분산 효과로 인해 인근의 교통체증 또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원부지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양천구 목동의 통건물입니다. 아니 서울에서 어디가 학군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목동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교육특구 목동입니다. 자, 양천구 목동의 통건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사님? 네, 양천구 목동 초역세권에 위치하는 통건물입니다. 9호선 급행선에서는 염창역에서 도보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191.65제곱미터로 약 69.3평이 되고요. 연면적 399.83제곱미터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통건물입니다. 준공은 2018년 4월에 되었고요. 매매가는 23억 2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반지하라고 하죠. 반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건물로 CCTV를 설치하여 현관과 건물 외부를 비춰볼 수 있고요. 현관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을 할 수 있게 안전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분리형 원룸이 12실, 오픈형 원룸이 2실, 3룸이 1실로 총 15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든 룸에 천정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였고요. 중문과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옷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반지층의 분리형 원룸 한 곳은 큰 통베란다가 한 곳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통베란다가 2곳으로 인기가 많은 그 룸이 되겠습니다. 3룸은 아파트 30평형의 크기로 방셋, 욕실이 한 곳으로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깔끔한 외관을 확인하셨죠? 자, 게다가 이 통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듬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3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지난해 준공됐으니까 뭐 따끈따끈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통건물에 대해서 사실 위치가 굉장히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황금도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 여기서 지금 2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자, 자세한 입지 이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우리 모두 급행선이 서는 역은 매우 선호를 합니다. 이곳은 마곡지구와 여의도 개발에 발맞추어 개발의 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급행선은 서는 역인데도 상업지역이 현재는 없습니다. 9호선 급행선인 염창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하는 통건물이고요. 목동의 14개 아파트 단지 길 건너 목동의 14개 아파트 단지와 길 건너 염창동의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고요. 매봉산, 목동근린공원, 용왕산, 한강 등이 가까이 있어 녹지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은 산의 나뭇잎 냄새도 날아오는 매우 쾌적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9호선을 이용하면 상주 직원이 8만여 명인 마곡지구와 국제금융 업무지구로 발전하는 여의도는 10분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강남까지는 27분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임차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1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상주 직원 4만여 명의 상암 DMC 지역으로도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임차 수요는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목동하면 우수한 학군으로 유명하죠. 양아초, 양동중, 신목중, 강서구 등 매우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대 목동병원, 목동재래시장, 홈플러스,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발이 변화가 끝난 이곳의 모습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지는 잘 체크를 해봤죠. 9호선 급행을 말씀해 주셨는데 급행이 얼마나 좋냐면요. 저도 사실 9호선 라인에 살고 있는데 강남까지 급하게 가야 되면은 택시 안 탑니다. 그냥 9호선 급행 타고 가면은 훨씬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염창역에서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점. 게다가 이 주변에 둘러보면 뭐 업무단지 너무 많죠. 여의도에 상암에 마곡 이렇게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에다 당연히 학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 호재까지 쭉 한번 가볼까요? 네. 먼저 2021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월드컵 대교는 성산대교와 가양대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마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으로 길이 1980m의 교량입니다. 염창역이 있는 공항대로에서 월드컵대교 D램프를 통해 바로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합정과 마포, 상암 DMC 등 서울 서부권이 요충지와도 접근성이 양호해지게 되죠. 그리고 2021년에 착공 예정인 강북 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총 24.8km로 지하에서 가로지르는 노선인데요.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편했던 은평지역 및 종로구, 성북구, 청량리 방향으로 대중교통의 이동이 편리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면목선과 목동선을 연결하여 강북 순환선 개념도 있는데요. 앞으로 교통 사통 발달 지역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의 14개 단지 대규모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건축된 목동의 아파트 가격은 강남과 대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의 주택 가격 또한 상당히 견인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외에도 스마트 시티를 비롯 목동선, 목동 유수지 개발, 신정 차량 기지 이전,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렇게 풍부한 개발 호재가 본 주택의 가격을 상승하는 견인차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화면 보셨죠? 주변의 개발 호재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걸 꼽아드려야 될지 고민을 할 정도인데요. 자, 일단 이 재건축 이야기 당연히 항상 좀 많이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다가 교통 호재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대교 뚫리게 되고 강북 횡단선까지 이런 소식들 계속 들어오니까 앞으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들을 조금 핵심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9호선 급행선이 서는 염창역에서 도보 2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초역세권의 입지적 희소성이 있습니다. 9호선을 이용하여 상주지구 8만여 명의 마곡지구, 국제금융업무지구로 발전하는 여의도를 10분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상주지구 4만여 명의 상암 DMC로도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풍부한 임차 수요 확보로 안정적인 임차 수익과 자본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북 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지하에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은평지역 및 종로구, 성북구, 청량리 방향으로 대중교통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교통 사통 발달 지역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군과 교육을 갖추어 강남과 대등하게 발전하는 목동의 14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시티를 비롯한 목동선, 서부 트럭 터미널 개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풍부한 주변 개발 호재가 순차적으로 실현이 되면 지가가 더욱 상승하게 되어 행복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양천구 목동입니다. 그것도 이제 통건물이고요. 자, 그럼 이 건물의 가격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한번 볼까요? 네, 가격은 23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9억 7,700만 원에 월 임대로 497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 대출이 승계가 안 돼가지고 많이들 고민들 하시는데 여기는 승계가 가능한 9억 원이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9억 원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은 4억 4,300만 원에 월 임대로 497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천구 목동의 통건물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민수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민수 기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송파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송파나루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한 8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합니다. 자, 이사님, 송파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송파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문정동 로데오 거리 등 쇼핑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석촌호수, 송이공원, 한양공원 등 녹지공간도 주변에 풍부하고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송파동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강남 3구로 넘어와 봤습니다. 송파구 송파동인데요. 자, 이번에는 통건물은 아니고요. 이 다세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호선과 9호선 석천역에서도 도보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사용 면적이 약 62.80제곱미터로 약 19평의 저렴한 3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층 중에 4층인데요. 중간층에 위치하여 아주 좋은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물 특징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의 건물로 2룸과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지하는 근린시설로 헬스장과 수제제과점이 입점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입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역세권의 주택은 높은 지가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렬 주차로 주차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건물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내진 설계를 하여 안전하게 지었고요. 중문을 설치하여 방음과 사생활 보호에 더 신경을 썼으며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등 거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9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의 임대 수요가 많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15인승으로 옥상까지 운행하여 옥상의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나 차 한 잔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2 롯데타워에서 행사를 많이 하여 불꽃놀이 등 여러 행사 등을 옥상에서 즐길 수 있고요. 제2 롯데타워 자체가 뷰잉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목동과 마찬가지로 9호선을 금방 이용할 수 있고요. 2분 거리입니다. 여기에다 또 한 가지 8호선까지 도보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신축입니다. 올해 준공이 됐고요. 지금 층수도 좋아요. 7층 중에 지금 4층 딱 가운데 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모습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을 좀 나와서 사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송파구 송파동의 거주 환경,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 한번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9호선은 황금 라인이다 라고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요. 그 중심에 송파나루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정원도 있고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송파나루 역사가 보일 정도로 초역세권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8, 9호선 석청역도 도보 약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맛집들이 모여있는 속리단길도 2분 거리에 있고요. 강남, 잠실 업무단지 및 문정 법조타운이 밀집되어 있어 직장인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방위 초중고, 송파초, 잠실여고 등 학군 수요도 풍부하여 자녀들을 키우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롯데월드, 롯데타워, 가락 도매시장 등 우수한 편의시설과 석촌호수도 한 4분 거리에 도보거리에 있으며 롯데 제2타워도 조금 더 걸어가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파 IC 등 또한 IC 등 교통 또한
사통팔달 지역으로 삶의 질이 아주 좋다고 하겠습니다. 강남 상구의 초역세권은 부지 확보가 매우 힘이 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0평이 넘는 대지에 실평수 19평의 저렴한 3룸과 1열 주차를 확보하여 그 가치는 앞으로 더욱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충분히 거주 환경이 너무나 좋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군 지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인프라 어디 하나 빠짐이 없습니다. 거기다 바로 앞에 나가시면 뭐 석촌 호수, 공원 이렇게 뭐 있으니까 지금 뭐 사계절 항상 즐길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 가지 이 충분한 장점들을 확인해 보셨는데 여기에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 더한다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실 거예요. 자,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는 2018년 강남 상구 중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인데요. 앞으로도 주택 가격 상승에 견인차인 개발 호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서울시의 동남권 핵심 사업인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동 잠실운동장 일대에 약 190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현대차 GBC 건립, MIC 즉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 복합단지 구축, 한강, 탄천 시민여가공원 조성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2023년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105층 빌딩이 1개동, 35층 호텔이 1개동, 9층 컨벤션, 공연장이 3개동이 들었으면 현대차 계열 회사 15곳과 직원 1만여 명이 상주하게 되고요. 이에 따른 고용 효과는 121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총 630m에 달하는 구간의 지상과 지하에 만들어지는데요.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4년 후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에 축구장 30개 넓이만하게 거대한 지하 도시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서울 핵심으로서 교통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GTX, KTX, 위리 신사선 등 8개의 수도권 핵심 철도 노선과 버스 환승센터, 도심공항 터미널 기능의 교통 라인이 더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이 교통 노선은 개발 예정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심장의 핏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남권 육통단지, 가락시장, 현대와 양재 우면 R&CD 연구단지 등 여러 개발 등이 계속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에서의 개발로 인프라가 주거지역으로 밀려오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께서 여러 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자잘한 호재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영동대로 지하와 정말 거대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억소리로도 모자라서 조소리가 나오는 엄청난 비용의 이런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그러면 바로 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실평수 19평의 저렴한 3룸으로 가격은 4억 1천만 원의 착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 3억 8천만 원을 예상하신다면 실투자금은 3천만 원으로 이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전세가 상승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매물이므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파구 송파동까지 둘러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미숙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만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제가 드릴 인사말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드리는 건데요.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활동적으로 상승세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어떤 물건을 매수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부동산 금리가 인하된 것도 사실이고 하반기에 추가 인하에 대한 언급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하될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담보대출의 주 원인인 DTI나 DSR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의 주된 혜택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실제로 기존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대출 부담은 좀 적어진다라는 세 가지의 이득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혜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크게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적은 강북 쪽이라든가 조금 소외된 지역으로 이주를 했던 전세 수요자들이 실제적으로 호재 지역이라든가 전세 자금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좋은 지역이죠. 저희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의 투자에 대한 갭 투자의 소요 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질 거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주택자가 임대사업자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의 어떤 혜택을 보는 타인의 대출을 가지고 내 주택을 만들어서 어떤 갭 투자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는 조금 느리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사실은 이런 어떤 호재에, 사실상 호재죠. 호재에 포커스를 만든 그런 매물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눈여겨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금의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나만의 부동산 투자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녹아든 그런 부동산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방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방배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과 4호선 동장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반포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 동장역까지는 약 7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또한 방배동은 주변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자, 이사님, 그 밖에 최근 서초구에 호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5월이죠. 개통된 서리풀 터널인데요. 서리풀 터널을 이용하면 방배로 내방 교차로에서 서초역 사거리 교차로를 연결해서 방배동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도심에서는 갖추기 힘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공원과 우면산, 내봉제선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주변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 강남권이면서 그러니까 인프라 다 갖추고 있으면서 녹지공간도 풍부한 곳이죠. 자, 그럼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구반포역이죠. 도보로 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호선 동작역에서도 도보 한 7분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용이 17.05평방미터에 있고요. 층수가 총 17층에 11층 중에 10층과 10층 건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준공은 2019년 올해죠. 올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특징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건물 지금 외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외관은 1층이 피로티인 데서 피로티인 거에 비해서 사실 피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형이라고 좋게는 개방형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생활 침해가 좀 염려되지만은 지금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안쪽에 피로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출입구가 조금 접게 되어져 있어서 내부 공간이라든가 차량이 주차된 공간, 차량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인이 많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금은 히든 형식이죠. 나만의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부 역시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큰 통창을 각각 뷰가 되는 곳마다 큰 통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든가 개방감 또 뷰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조망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그만 식탁 속에서도 굉장히 유럽풍의 어떤 혼자만의 생활들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를 갖고 있고요. 호텔식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과 주방이 깨끗하면은 사실 거주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완벽하게 설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건조기라든가 세탁기를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내부 안쪽으로 설계되어져 있어서 집 안에 들어가면 아무 붙박이 건물이라든가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게 벽면인가 아니면은 어떤 설치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평면화되어져 있는데요. 문을 열면 그 안에 건조기와 세탁기 또 에어컨 같은 것들이 냉장고 같은 것들이 붙박이로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깔끔한 주거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나 내부터 바깥의 공간도 거의 내 안방의 공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면 뷰를 보시면서 커피를 하신다든가 아일랜드 식당에서 와인 한 잔을 하시기에 좋을 만큼 TV 속에 나오는 어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간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유독 9호선 라인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9호선이나 4호선 타고 오셔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주 높은 층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 이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옵션 당연히 잘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슬쩍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쓴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건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입지가 참 중요하죠. 위치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건물이 아무리 좋아봤자 사실 구색이 잘 맞지 않거든요. 입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효과도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9호선 라인을 자꾸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돈이 된 라인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9호선 라인이 돈 된다는 거는 골드 라인이라 그러죠. 노선 자체도 지금 황금빛이기 때문에 골드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9호선에서 한 5분 거리에 있고 또 한강역, 동작대교죠. 동작대교가 조망되는 그런 강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히든 공간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방배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포 재건축 같은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뭐 임차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 제거되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이라든가 반포 종합운동장들이 있어서 뭐 뷰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여가 공간들도 누릴 수 있고 반포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체육 프로그램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활동 집안에서 생활을 하시다가도요 바깥에 외부 활동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주거 환경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자사고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학군에 대한 열풍, 강남권이 다시 파라권이 부활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세화여고하고 세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포 설해초등학교와 반포 중학교가 있고요. 잠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세화고등학교는 사실상 명문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지만 저희 물건지를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세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카이죠. 스카이에 한 104명 정도의 입시를 성공시키고 그 안에서는 뭐 28명 정도가 서울대를 진학을 시킬 만큼 굉장한 명문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뭐 강북 지역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아이들을 통학을 시키거나 입학을 시키시려는 분들의 수요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과 또 반포와 반배 재건축 수요로 인한 그런 이주 수요와 또 학군에 대한 그 로망이죠. 로망에 따른 그런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시고 그 수요를 임차로 하시든 아니면 실거주를 하시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입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9호선, 이 황금라인뿐만이 아니라 4호선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여기에다가 주변에 보시면은 뭐 집에만 계속 있을 필요가 없죠. 야외 나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재건축단지 바로 인접해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학군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올려줄 만한 그런 호재들은 뭐가 있을지 검토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이곳의 개발 호재는 사실은 뭐 지금 정보사 부지가 매각이 됐죠. 신한은행과 이지스 자산운용이 이곳에다가 축구장 한 13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곳에다 오피스타운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주거시설이든가 오피스 빌딩 아니면 공공주택 등의 어떤 그런 것들의 건설 계획이 전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오피스로만 이루어진 오피스 숲을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인이 사실 꿈꾸고 있는 곳이 애플파크라 그러죠.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던 애플파크가 사실은 주변에 있는 한 80%가 녹지고요. 나머지 20%의 오피스 공간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공간인데요. 이것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한국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쪽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업무 단지가 새롭게 신설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반포라든가 방배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평형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1구역부터 한 15구역까지가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소규모에 있는 주거시설인데요. 이런 공간들이 대형 평형으로 많이 분양이 되고 있고 그 분양 평당 가격도 사실 근 5천대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의 이주 수요를 대체할 만한 그런 대체 주택이 없다라고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역에서도 가깝고요. 그다음에 뷰까지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스러운 1인 세대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보사 부지에서 만들어지는 오피스에 근무하는 근무 인력과 주변의 1인 세대, 1, 2인 가구의 세대까지도 전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호재들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역이라든가 삼성역이라든가 이제 개포 또 주공 같은 경우에 재건축의 이주 수요까지도 사실은 여파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남을 관통하는 9호선 라인과 또 사당, 동작구, 안양이라든가 그 강북까지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4호선 라인이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사통팔달의 어떤
2차 수요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서초 방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주거 환경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앞으로 가치 상승을 견인할 만한 그런 개발 호재 요소들까지 꼼꼼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네, 가격은 저희가 50세대 중에서 좀 전망이 좋은 곳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4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임대 가격을 3억 5천 정도로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한 5천 정도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초구 방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그러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먼저 개요 정보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용산구 하면은 뭐 개발 호재가 한 2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 3가에 있는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숲대 있고 또 6호선 효창공원역과 경의중앙선이죠.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까지도 더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리플 역세권 이상의 역세권이라고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가 굉장히 넉넉합니다. 206.6평방미터에 달하고 있고요.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로 이루어진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47억 8,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건물 특징도 살펴보죠. 네, 바로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이제 준공이 난 그런 건물입니다. 통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원룸이 12세대, 투룸이 2세대로 총 1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통 다세대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인프라들인가 임차 수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풀옵션으로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대별로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뭐 냉장고, 세탁기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음식물 분쇄기까지도 설치해서 꼼꼼한 어떤 세심함이 보여지는 그런 배치감을 만들었습니다. 1인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을 좋게 하고 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하려고 붙박이장이라든가 세대에 따라서 좀 키 큰 장까지도 만들어서 가구를 좀 줄이고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여유를 좀 두는 그런 설계 구조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는 그런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스템 화이트톤이에요. 화이트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에 내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식탁까지도 이제 안에 붙박이로 넣었다 밀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식탁이라서 때로는 이게 학생들에게는 책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가족 단위에게는 뭐 식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구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서는 내부 구조가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축도 이런 신축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달에 바로 준공이 완료된 곳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이 다세대 된데 이 통째로 들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지여건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용산 가면 사실은 뭐 서울의 센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내용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입지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이기도 합니다. 여의도와 강남, 또 서울역, 서울의 중심, 광화문 종로 안에서도 굉장히 중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에 대한 역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데요. 숙대입구역과 그다음에 효창공원역, 남영역과 뭐 용산역, 또 서울역까지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물에서는 효창공원역 6호선이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다음에 남영역까지 도 같이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오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서울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죠. 4통 8달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사실은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용산도 사실은 그런 어떤 용산구 자체도 그런
어떤 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많이 비교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산 또 우리나라 민족공원이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용산 민족공원도 굉장히 풍부한 녹지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죠. 이미 한번 2008년도에 많은 계획들이 나왔다가 사실상 무산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용산의 시작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용산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와 물건들을 추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저는 뭐 많은 거 강조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입지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뭐 직주 근접 다시 한번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중심이니까 어딜 가든지 가깝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호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2008년 35층 규모로 사실은 이제 국제 컨벤션 센터가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규모가 1조 한 300억 원, 3천억 원 정도가 그 예비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라고 책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유야무야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2018년도죠. 작년 한 8월 정도에 남대문 시장에서부터 용산구, 한강에 따른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라면서 다시 컨소시엄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건설을 컨소시엄의 주체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로비라든가 이런 피로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의 어떤 리스크들을 전부 감안해서 이제는 박차를 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사죠. 유엔사 부지가 1조 한 552억 원 정도의 입찰이 끝났습니다. 세븐일레븐 건설에서 이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서 그 공약 계획도 발표도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오피스 건물을 많이 짓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건물이죠. 초대형 건물이고 초고층 건물들로 랜드마크화 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이제 초고층 빌딩 숲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엔사 부지가 지금 15,600평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캠프킴이라고 하죠. 대형 상업 업무 시설로 만들겠다고 한 부지도 14,6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큰 부지들이 용산을 중심을 둘러싸고 용산 민족공원을 둘러싸고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수성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제문화 교류 지원 중심의 용도로 계획이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최소화시키겠다고 하고 이쪽도 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따르는 어떤 직장인 수요를 유입시키겠다라고 돈을 만들고 돈을 쓸 수 있는 구조의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900평이죠. 굉장히 큰 부지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용산에 대한 개발 계획이 동그랗게 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굉장히 많이 연상시키는 그런 부지 개발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죠. 지난 11일 날 서울에서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멕시코시티에 있는 도시공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쪽과 MOU를 맺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태 도시공원이 도시 속에 있는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에 멕시코 시티 안에 있는 도시공원을 런칭하겠다 해서 MOU를 맺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굉장히 큰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있는 용산의 어떤 국제 업무지구도 다시 부활시켜서 이쪽을 뭐 싱가포르화 시킨다든가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 계획들도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많이 되어져 있고 이거에 대한 용역평가라든가 예비 타당성에 대한 평가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스타트업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서울 시내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용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이미 들어가겠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신분당선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신사의 1단계와 또 신사에서 용산까지 2단계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개통이 된다면은 용산에서 신사, 강남까지 굉장히 빠른 노선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사실은 강남권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시설
시설이 사실은 부재하기 때문에 이 노선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거리 부의 중심이죠. 측정 노선이 강남역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개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통 트리플 역세권 죄송합니다. GTX A 노선과 B 노선, 신분당선까지 해서 신설 노선들이 3개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이 들어가는 곳은 굉장히 돈이 된다라고 저희가 늘 강조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사실 부동산의 어떤 지론 같은 건데요. 역세권, 초역세권에다가 또 신설되는 역들까지 또 대규모 개발 호재들까지 있고 그만한 부지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들도 당장 뭐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국가 소유라든가 아니면 국방부 소유라든가 이런 소유권들이 사실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좀 더 개발의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네, 매매가는 47억 8,800만 원입니다. 통 다세대 건물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리 뭐 그닥 큰 금액은 아닌데요. 임대가 31억 4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실투자금 16억 4,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 다세대 건물의 특성상 뭐 여러 명이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분이 통건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향후에 임대사업자 다시 재분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조금의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 3분에서 4분, 친인척끼리도 또 매수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용산구까지 둘러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요.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